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좀 중요한 자리 부근에 온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조정 한번 있었죠. 가격 조정이 한번 있었고 지금 재상승이 진행 중인데 이 재상승이 여기서 더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끝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거의 결정 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부 좀 강한 친구들은 뭐 먼저 이쪽에 도달한 친구들도 있고, 일부 약한 친구들은 벌써 저기 아래쪽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잘 풀리면은 이제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라 말씀드렸죠.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연속될 수 있을 거고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연장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번에 잘못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 위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게 됩니다. 그 오늘 아침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제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 인플레이션과 뭐 미국의 금리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사실 뭐 물론 지금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임엔 틀림없지만 솔직히 뭐 지금 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 뭐 그 지표 한 방으로 시장이 막 박살나고 그럴 것 같지는 일단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료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도 안정되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길고 짧은 건 좀 돼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주식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점이 있다라면 하나예요. 지난번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상승 추세가 이게 너무 이례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너무 평화가 오래 지속됐다고요. 이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면서 뭐 일부 어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신기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뭐 30년 만에 한 번 나는 시세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30년 만에 한 번 시세라는 거는 뭐 일본 증시 그런 거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일본 증시가 89년에 역사적인 고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고 30년 동안 박살나다가 다시 이번에 그 고점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시세들이 나타났던 게 이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어떤 이런 중기적이나 혹은 뭐 단기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는 이제 뭐 불확실성이 없다고요. 이런 거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 한번 했잖아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상 이제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어떤 투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장기적인 이 너무나 이례적인 평화가 오래 지속이 되었다. 이거에 대한 대가를 고작 요만큼 치르고 나서 이거를 다시 상승을 연장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주도주 뭐 그런 측면에서도 봐도 조금 좀 그렇긴 해요. AI 하나로 지금 다 이제 해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IT 빅테크가 그래도 예전에는 IT 빅테크라 해가지고 이 뭐 일곱 종목 이렇게 뭐 사이좋게 뭐 끌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AI 하나, 뭐 반도체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끌고 올라가고 있긴 하죠. 예전과 좀 다르긴 합니다. 어느샌가 애플과 뭐 테슬라 같은 친구들은 IT 빅테크 내에서도 소외가 돼가지고 약간 좀 힘이 빠져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애플도 하락 추세 전환됐고 테슬라 하락 추세된 지 오래됐고 뭐 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뭐 주식시장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것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데 얘네도 조금 좀 맛이 가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더 이상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대장도 잘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일단 약간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측면 우려가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들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직전 고점에 일단 아마 도달을 아마 하겠죠. 이 부분에서 좀 그래 집중해서 좀 잘 볼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미국 증시는 정말 안정적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근데 이제 돌파한 착이 지금 일단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나스닥이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여기 아직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일단 해볼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 부근이니까 뭐 좀 열심히 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저기 그 금리는 그 장기 금리 뭐 예를 들면 미국 10년 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일단 하락에다가 좀 베팅할 생각이긴 한데 이거를 일단 잘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야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 어떤 큰 위기가 뭐 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장기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나타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 지금 10년 차트를 봐도 10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봐도 지금 이제 상승이 좀 둔화가 돼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를 만들었고 여기서 지금 또 굉장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로 일단 아래쪽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금리나 자꾸 딜레이 되고 있지만 이미 여기서 한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고점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일단 아래쪽으로 만약에 때만 맞는다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제 어떤 정석이겠죠. 이런 게 어떤 대세일 테니까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좀 베팅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비싼 것도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있긴 있고 주식시장은 일단 안 좋게 보고 그래도 채권은 좀 좋게 보는 거죠. 금리는 좀 떨어지는 게 채권 시장에 좋은 거니까 일단 채권 시장은 조금 좋게 보고 있고 주식 시장은 일단 조금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뭐 일단 이런 인식을 일단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금리가 더 오르는 게 주식 시장에 안 좋은 요인이 맞긴 맞아요. 제가 뭐 금리 아래쪽으로 본다라고 해서 주식 시장을 뭐 좋게 보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저도 일단 금융 시장이 약간 좀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일단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뭐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생각인데 적당히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일단 금리가 10년 금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중 고점형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근데 오늘 밤 고용 지표가 발표는 돼요. 그 지표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반등시 매도 전략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다. 한 번에 막 급등해 갖고 다시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왔다. 그러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적당히 찔끔 튀어 오르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합니다만은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금리가 막 고용지표 발표되는데 막 너무 많이 튀었다. 그럼 이건 올라간다라고 보고 그럴 때는 일단 몸을 사려야 되겠죠. 오늘 밤에 금리 정책은 일단 봐가면서 그리고 주식시장 대응도 일단은 어떤 그런 지표를 봐가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지표가 아니고 고용지표를 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발표된 이 고용지표 이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논판 페이롤스 또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 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고 나면은 뭐 서비스업, 논 매뉴팩처링 PMI들이 쭈르륵 발표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일부 영향을 미칠 거니까 잘 볼 거고 지금 어째저째 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그 단기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지금 일단 좋아 보입니다. 더 이상 뭐 하락할 건덕지도 없어 보이고 애플 실적까지 좋게 나왔고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거의 8, 90%의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좀 오르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일단 그런 인식은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 주식시장 자체는 어쨌든 움직임이 지금 이제 직전 고점 앞두고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래도 일단 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일단 해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S&P는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겠어요? 여기죠. 직전 고점 이 자리. 뭐 5150 뭐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정말 이제 끝까지 올라오면 5150 정도까지가 이제 진짜 중요한 저항이고 분봉 보셔야 됩니다. 뭐 S&P에 베팅하실 분들 분봉 봐가면서 이제 움직이시면 돼요. 뭐 대략적으로 이쪽
구체적인 그런 숫자가 있을 겁니다. 분봉 봐가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구체적인 저항들을 확인하시고,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뭐 어딘가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전 고점 자리가 어떤 저항이겠죠. 그 자리 부근에 와서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모시기를 해야 되겠죠. 나스닥은 좀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지수니까 분봉에다 표시는 이렇게 해놨는데, 대략적으로 한 17,800, 17,960 이 정도 사이가 어떤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근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잘 보고 그 와중에 어떤 기회를 노리거나 뭐 일단 뭔가를 해볼 생각이 있어요. 일단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뭐 러셀 지수 같은 것도 일단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그죠? 직전 고점 혹은 뭐 이쪽에 어디가 저항이신지 아시죠? 딱 보면 보이죠? 이런 자리들 스스로 찾아서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전에 이제 유럽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는 뭐 당연히 보시다시피 애플 실적 좋았다, 애플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서 얘네들도 일단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유럽 증시 모습을 좀 잠깐 보시면은 독일 증시 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좀 약해요, 얘는요. 독일 증시는요. 한동안 가장 강했다가 먼저 지금 단기 쌍고점 만들어 놓고 벌써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별로 지지력이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강한 나스닥 같은 거는 이 위쪽에서 일단 저항을 테스트하는 영역에 와 있는 거고, 약한 친구들은 벌써 어느 정도 이미 저항은 누적시켰고 이제 지지력을 검증하는 그런 영역까지 내려온 거고요. 조금씩 높낮이가 다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분위기 괜찮긴 했는데 뭐 다 휴장이었네요. 보니까 일본 증시도 휴장이었고 중국 증시도 휴장이었고 오늘 한국만 개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 증시만 좀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애플 덕분에 신나게 올랐다가 다 빠졌습니다. 결국은요. 예. FOMC가 어쩌다 저쩌다, 통화정책이 어쩌다 저쩌다 해서 뭐 잘 나가고 있는 건 미국인 거고, 한국은 일단 별개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그죠?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바닥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단기 바닥 혹은 뭐 중기 바닥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닥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적인 저항도 오늘 막 하나를 이제 확인을 한 셈이에요. 단기적인 저항. 이 자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거고, 하여튼 어떤 중기적인 정도의 바닥, 또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N자로 죽을 수도 있으니 이 자리 잘 봐야 되겠죠. 이 자리 저항 테스트 잘 봐야 되겠죠.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어디겠습니까? 78,900원 혹은 79,000원 이런 자리가 어떤 단기 일단 저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저항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꺾일 수도 있고, 여기서 잘 이 자리 79,000원을 잘 극복하면 그래도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별로 별로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막 접근해서 신나게 매매하는 그런 멋진 종목은 지금 아닌 게 됐습니다. 답답한 그냥 그런 구간에 있어요. 하이닉스도 답답한 구간이고,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답답하고 그러면 한국 증시도 좋기는 어려울 겁니다. 코스피 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죠. 어제부터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식 매도 전략, 뭐 하방을 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야기는 제가 일단 어제부터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자리를 좀 많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아리송하긴 했습니다만 아침 영상 좀 늦게 올려서 그렇지 어쨌든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방 매집하는 거 유효하다 말씀드렸고, 이 한국 증시는 지난번에 상승이 물론 강했지만은 이번에 조정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얘가 또 추가로 상승 추세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건 어렵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본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눌림시 매수보다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조금 더 정석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도 지금 중요한 자리.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쪽에 있는 저항들을 잘 극복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B끝 잘못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N자로 빠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여기 저항이 슬슬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단기적인 쌍고점 정도 확인이 일단 되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를 막 의미 있게 붕괴시키고 그런 건 아직 아니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매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봐가면서, 그죠? 아무 때나 매집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막 V자로 이렇게 팍팍팍팍 시장이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이런 때는 이제 막 매집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만은, 근데 다행히 지금 한국 증시는 뭐 여러분들의 대응이 좀 편하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굉장히 움직임이 느립니다. 바닥을 만들 때도 느릿느릿, 천장을 만들 때도 느릿느릿, 바닥을 만들 때 느릿느릿, 천장 만들 때도 느릿느릿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매집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적당히 대충 썬 거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뭐 매집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어쨌든 시장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죠? 예. 뭐든지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 뭐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고 그런 생각 해봐야 혼자 김치국 먹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계획이 잘 맞아떨어지면 이제 다행인데,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그냥 편안하게 보시다가, 야, 조금 좀 상승이 둔화되고 여기서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 자꾸 움직여 주니까, 이거 조금씩 매집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을 비우시고 천천히 대응해 나가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조금씩 이 상승이 일단 뭐 거의 멈췄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N자로 꺾일 그런 위험이 조금씩은 이제 보이곤 있는데요. 일단 뭐 그래서 상승이 멈췄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올랐다가 빠져서 조금 더 치명적입니다. 고점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코스닥도 오늘 부진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어떤 뭐 하방 매집,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음봉 나올 때 막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랐을 때 위쪽으로만 올라갈라 그럴 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에 부합하게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뭐 의미 있는 그런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막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 하락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요렇게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이 상승의 멈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진전이 있어야 이제 뭐 하락으로 전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계 증시가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나, 아니면 다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으려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고요. 아무튼 뭐 저는 저항을 못 넘어가니까 한 숟가락 뭘 할 거다, 이렇게 일단 가볍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들도 이거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V 코스피인데 보시면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왔죠. 다시 한번 뭐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다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에 좀 근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의 어떤 위기 뭐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인데, 뭐 위기까지도 아니고 아직까지 분위기 좋으니까. 아무튼 지금 이 상승이 주춤한 이 상황을 잘 넘겨야지 계속해서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은 본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위기라고 하긴, 그죠? 뭐 지금은 위기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이제 붙어서 이 추진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서 삐끗하면 이제 자빠집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뭐 이래저래 뭐 엔화가 안정되고 뭐가 안정되고 이래저래 해서 일단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은 일단 뭐 하락 추세로 뭐 전환, 뭐 상승의 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주식시장의 이런 상승 둔화, 주식시장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일단 그죠. 물론 이제 명목적으로 봤을 때 하락으로 전환되고 더 이상 달러를 들고 가기는 그렇겠지만은, 일단 하루 정도 뭐 속임수 나올 수 있겠다, 일단 뭐 그런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일단은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근데 이제 달러는 그만 들고 가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 뭐가 있고 하니까 당장 지금 포기하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요, 그죠?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봅니다. 명목적으로 보이는 건 일단은 환율 상승은 뭐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도장을 딱 찍어버리기에는 이제 FOMC는 아니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고용지표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 뭐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그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시작할 때요. 다 말씀드렸고 금리도 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표 발표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오늘은 뭐 하여튼 다들 뭐 휴장이라 갖고 뭐 딱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디 좀 놀러 갔다 와더니 일주일이 금방 갔네요. 예,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